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병무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재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는 거제시 선거구의 열기도 아주 뜨겁습니다. 거제시를 대표할 국회의원은 과연 누가 될지 오늘 거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할 두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상무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 나오셨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으며 토론 의제는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문상무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거제의 아들, 어부의 아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문상무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만 했지만 가난 때문에 멸치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이후 거제 수석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정치인이 되고자 민주당 공채 1기로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지근거리에서 정치인의 자질과 자세를 길렀습니다. 서울특별시 재선의원으로 현장 정치를 배웠습니다. 20년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했고 중심을 인정받아 중앙당으로부터 고향 거제에서 제2의 정치 인생을 시작하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폭망한 거제 경제, 문재인 정부의 고향 거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 문상무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후보입니다. 정치인 문상무만이 험난한 여의도에서 정치판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고 문상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서일준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서일준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묵묵히 참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우리 거제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상가도 원룸도 텅텅 비었습니다. 3년 전 우리 거제 출신 고향 대통령이 두 번째 탄생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거제 시민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실직자들이, 수천 명의 실직자들이 거제를 떠났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대우조선을 살리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특혜 매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 서일준이 도탄에 빠진 거제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거제의 자존심을 살려 거제다운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출마 인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반박, 재반박,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집중 토론 주제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에 관한 평가 및 위기 극복 방안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3월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상태에 들어섰음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만여 명에 이르는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에 관한 평가와 향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일준 후보입니다. 우리 그제에 안타깝게도 오늘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또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 우리 국민들의 정말 힘겨운 그 노력, 그 추운데 마스크를 사면서도 묵묵히 정말 참고 견디는 성숙된 우리 국민들의 자세가 이번 코로나 극복에 큰 몫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제 코로나는 곧 종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언론 보도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2월 18일 대구 신천지 집회에서 31번 확진자, 슈퍼 전파자라고 알려진 31번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문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문 후보님... 지금은 말씀만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예. 네. 저는 우리 국내에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의 집회를 사전에 막지 못했던 것. 또 하나는 마스크라든지 입국 제한을 못했다라는 것. 네. 자, 이어서 문상모 후보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민과 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과 장애인들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응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진단 키트를 수출로 요청받아 수출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검사와 치료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고 신규 확진자 수와 격리 해제자가 역전되는 골든 크로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1조 7천억을 마련하고 대구 경북에 1조 6천억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예찬 대표께서 국민 전원에게 국가로부터 자기 보호를 받고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조속히 거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상대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일준 후보님. 예, 조금 전에 우리 문 후보님 말씀하신 정부의 노력 정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보다도 더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 우리 의료 체계, 또 우리 국민들이 참고 견디는 어떤 그런 정신에서 그런 정신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월 14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곧 코로나는 종식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 31번 슈퍼 전파자가 대구 신천지 집회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제가 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거제에서 2월 18일 신천지 관련 행사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겁니까? 예. 신천지 행사 전혀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WPG라고 세계 여성 평화 그룹 행사에 우리 문 후보님께서 참석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후보님 밴드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IWPG 행사에 참석했던 내용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이제 문상무 후보님께서 반박해 주시고 의견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와 의료진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고가 많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잘 따라주시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성숙된 예방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주신 것에 대해서 국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랄 정도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일준 후보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행사장은 신천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어떤 세계적인 날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다가 검색을 해보니 뭔가 종교 행사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떴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표가 있는 곳에 가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인사드리고 발을 빠진 거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 표 있는 곳에 어디 가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신천지에 대한 이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와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천지와 좀 더 가까운 곳은 어떻게 보면은 미통당에 가깝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감정이.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서일준 후보께서 저를 갖다가 행사장에 참석을 가서 이렇게 반박한 것은 논리가 맞지가 않죠. 예. 네. 10초 남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서일준 후보께서 재반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문 후보님께서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IWPG라고 참석을 했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문 후보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밴드에 보면 내년에도 이 행사 참석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조금 전에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밴드 내용은 조금 전에 후보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참석을 했으면 솔직하게 참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얼마 전에 대구에 보니까 우리 안철수 전 의원님은 대구에 자원봉사하고 돌아가시면서 집에서 스스로 자가격리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참 성숙된 자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우리 문 후보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상무 후보께서 재반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수의원님, 저보다 4년 선배신데 참 잘다. 용어를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행사가 세계 여성의 날 어떤 그 유권자들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서 참석했던 겁니다. 이거는 전혀 모르고 참석한 거고 이거를 갖다가 알고 참석했다와 모르고 참석했는데 가서 보니까 종교 행사 같아서 나왔다라고 저는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마치 말꼬리 잡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 50대가 이 사회 지도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말꼬리 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여성의 어떤 행사로서 참석을 한 거고 가서 보니까 맞지 않아서 놓은 거고 밴드라는 것은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우리 선거운동은 누군가가 이 글을 올립니다. 서일준 후보 밴드 후보님이 직접 써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작년에 행사에 참석했다. 당연히 유권자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공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신천지였다면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논란거리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아까운 시간에 방송 토론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은 서부 의원님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제시된 주제와 관련해서 정리,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후보님. 예. 우리 문 후보님,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질문 시간이 아니시고요. 예. 말씀을 하십시오. 정리 말씀하십시오. 네. 마지막 정리. 예, 예. 네. 정말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 전 국민들이 함께하면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 후보님께서 모르고 참석할 수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 행사가 신천지 행사라는 걸 알았다면 후회라도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말 우리 거제를 사랑하는 정치인이라면 전국이 신천지 때문에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몰랐지만 신천지 행사에 갔다. 하지만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스스로 이렇게 사과하는 그 자세가 성숙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문상모 후보님 주제와 관련해서 정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천지 하시는데요. 우리 당 서울특별시장 박은수 시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미통당 권영진 대구시장, 신천지와 관련해서 대응법에 대해서 어떻는지 참 되묻고 싶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저는 적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 정부 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한 부분을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스, 문재인 정부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명박 정부 때 신종 인플루엔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입니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국민과 함께 이겨나갔던 이 표를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명박 정부 시절 신종 인플루엔자로 대응 유행할 때 이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했던 60여 원의 항바이러스 구입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타미플루 확보에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문제가 생긴 지 6일 만에 대면 보고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완벽할 정도로 잘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어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상대 후보에게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질문은 1분 이내로 되도록 해주시고요. 답변도 요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상무 후보에게 주도권 8분 드립니다. 설준 후보님, 조금 전에 코로나 관련돼서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설준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최근 대우조선 해양이 분식 해계 피해 투자자에게 146억 원의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대우조선 관련 비리 보면은 고재호 전 사장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 해계, 즉 해계 사기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정피아, 간피아들이 거수기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억청이 무너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종무이사 팀장을 하시고 2013년 2월에 거제 부시장으로 내려오셨고 시중에는 대우조선 정피아 낙하산 인사에 관여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문 후보님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저는 내부 인사 팀장을 했고요. 외부 인사는 인사 비서관실, 지금의 정부로 보면 인사수석실에서 합니다. 네. 당시 이명박 정부, 저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깊이는 세세하게는 모르지만은 늘 함께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요, 알았다면 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청와대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 했다는데 이런 문제는 거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일준 후보가 몰랐다면 정말 몰랐는지 한번 되묻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우조선의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우조선은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조 9천억의 추가 지원을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도 많이 투자했죠. 어떻게 투자했죠?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한표 의원님 계실 때 서별간 회의에서 결정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와 우리 서일준 후보에 대한 연계성을 두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세계 1등 조선소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비리의 주범인 양 좀비 취급받으면서 급여를 반납하고 직장을 잃고 고통을 신음하며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고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전신을 이어받아서 미통당의 후보로 나온 설주 후보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두 정부에서 대우조선의 비리를 일으키고 이 대우를 망가뜨린 그 장본인에 대한 정부에서 지금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우조선 노동자와 거제조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거제 경제,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 한번 하실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87년도에 공직에 임용됐습니다. 대통령으로 본다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하실 때까지 제가 공직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대통령님들 밑에서 공직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하는 거지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거지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서일준 후보님께서 공직자의 자세로 잘 살아왔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오늘 미통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전 정부에서 일으켰던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뜻에서 우리 대우조선 노동자 가족들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사죄의 뜻을 비춰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하셨던 제가 실명을 밝히는 그렇지만 부총리 하셨던 분도 저와 같이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는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공직자는 국민에 충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30년 공직 생활을 보내봤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여주면서 대우조선이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여기를 망가뜨린 장본인들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 사회이사 그리고 300회가 넘는 이사회에서 거수기로 전락했던 이분들이 정권의 보호 아래서 대우조선을 조금씩 무너뜨려 완벽하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가슴 깊게 죄송하다는 생각이고
타당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한다면은 이 일으켰던 공당에 책임이 있는 대표자로서 가슴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비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서일중 부시장께서 재임 시절, 서일중 후보님께서 부시장으로 재임 시절 지구 단위 계획을 승인한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부시장을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했고요. 또 2016년 연말부터 2018년 초까지 했는데 정확한 아파트 이름은 뭐 한두 가지 기억은 나지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예. 네, 시간이 저까지 하니까 5개 단지 한 3,000여 세대가 세대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여쭈냐면은 거제에서 보니까 아파트의 난개발, 주차 문제, 교통 문제, 학교와 집 사이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아파트 단지를 몇 단지만 돌다 보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시장으로서 재임 시절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개발로 얼룩지도록 허가해준 장군으로서 이 자리에서 한번 꾸짖어 봅니다. 네. 네. 제가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일준 후보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8분 드리도록 하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문 후보님께서 조금 전에 난개발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서울시청에서 청와대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고향 부시장으로 2013년도에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거제가 난개발이었습니다. 도시 계획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좀만 바꿔보자 해서 2년 전에 거제시장에 출마를 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 후보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아니신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셨던 지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매무드 선대위 고문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시장님으로 모셨는데 2011년도에 5,988세대, 2012년도에 4,835세대, 그 다음 2014년도에 6,644세대. 제가 1년 동안 근무할 때는 2013년도입니다. 1,100세대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디펜스 했겠습니까? 또 2015년도에 5,898세대 했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에 2,300세대 했습니다. 또 제가 근무할 때 842세대 했습니다. 이 전체 도표를 보면 파란 색깔이 제가 근무하지 않을 때였고 빨간 색깔이 제가 있을 때 아파트 허가 나간 겁니다. 제가 이거 막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 거제의 난개발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아파트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아파트 허가는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찬성하십니까? 대우조선 매각이라는 말이 용어가 있습니까? 용어를 좀 정확히 좀 정리해 주시죠. 대우조선 매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작년 1월 31일 발표한 소위 대우조선 밀실 특혜 매각이라고 우리 노동자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작년 1월 31일 특혜 밀실 매각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저는 2019년 1월 30일 발표라고 아마 2월 10일경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위원장들과 지역의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다 모였습니다. 노동조합 지회장도 다 와셨죠. 그 속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한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다. 하지만은 정치인이 반대를 해서 되냐. 정치인들은 머리를 띄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와 시민사회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자. 어떻게 해야 거제에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이걸 하는 게 길을 찾는 게 정치인이지 반대에 머리 띄고 하는 게 반대이냐. 그래서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지회장께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반대를 합니다. 지역을 이익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대신 정부와 집권 여당의 창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창구를 문상호를 이용해 주십시오. 활용하시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창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우 우리 노동자들께서 거제 시장실로 찾아갔을 때 그렇게 눈물로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 문 후보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렇게 질문입니까? 예.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계속 여쭤볼 겁니다. 저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 만나기로 했습니까? 못 만나기로 했습니까? 누구를요? 우리 시장님요. 우리 거제 시장님. 우리 설준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에 있을 때 지역위원장이라 하면은 국회의원에 준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제에서 보니까 지역위원장은 미통당, 오랫동안 미통당의 국회의원 한 분만 존재했지 타 당의 지역위원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간변단체보다 못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후보님, 제가 그 점은 또 압니다. 청와대 가서 우리 집회도 하고 세종시에 가서도 집회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분노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앞에서 더 분노를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산업은행에서 또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님을 또 찾아가고 인사를 드린 바도 있고요. 그 당시 산업은행 관계자와 만나서 또 국회 정무위원과 만나서 정무위원장 민병도 의원과 만나서 이 문제를 수기하고 대책을 달라, 답을 달라. 우리 시민들께, 우리 노동자들께 왜 이렇게 분할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밀실매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쾌어 있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우리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무시하게 제가 질책을 주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대우조선 특혜매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예스, 노만 해 주십시오. 아니 대한민국 예스 노로 있습니까? 대한민국 특혜라고 한대요. 그래, 이 특혜 매각 자체를 현중에 넘어가는 그 자체를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미통당 국회의원들이 이게 특혜 매각이라 특혜라고 한다면은 국회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게 미통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우 노동자들이 또 우리 많은 거제 시민들이 특혜 매각이다. 어떻게 3년 연속 흑자인 대우 조선해양을 그렇게 헐값에 현대중공업에 아무런 공로나 과정도 없이 넘기는 거는 밀실매각이고 또 그 쌍값에 넘기는 거는 특혜 매각입니다. 특혜 매각인데 그걸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는데 정말 애매하게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것 같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님, 저는 아까 분명히 이 매각에 대해서 지역을 이익을 위해서 저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반대만 할 게 아니고요. 정치인의 자질은 우리가 앞으로 거제 닥칠 미래를 생각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 공약이 조선산업해양 클러스터 지정을 갖다가 하자고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정치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특혜다라고 하면은 미통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국회에서 해야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통당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왜 했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의 자질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두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일준 후보입니다. 우리 거제는 양대 조선소가 살아야 거제가 삽니다.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위기에 빠진 우리 양대 조선소를 반드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특혜 밀실매각을 반드시 중단시켜서 정말 새롭게 정말 좋은 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 대우조선 노동자, 산업은행, 우리 회사 관계자 정말 관계자들이 모여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양대 조선소가 우리 거제의 먹거리였습니다. 앞으로 40년, 50년 새로운 거제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추진 방안으로 거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겠습니다. 사곡 국가산단을 추진해서 제4차 산업, 유치, 스마트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다양한 산업, 또 외자 유치 등을 추진을 해서 정말 조선 산업이 힘들어지면 다른 대체 산업이 우리 거제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 산업은 지금까지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마이스 관광, 다시 말해서 국제 컨벤션 센터를 추진을 해서 정말 일산에 있는 킨텍스라든지 부산에 있는 백석호처럼 전시회,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거제 관광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문상모 후보의 주요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거제시 미래는 조선산업의 확고한 우위와 관광산업의 대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1호 공약으로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LNG 수소 추진선 R&D 센터를 유치하고 첨단 조선 해양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자율운항, 친환경 스마트화 등 해양 분야 미래 산업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조선산업 메카의 명성을 지켜내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주시죠. 예.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에 따른 것입니다. 거제 관광산업은 오랫동안 지역을 장애해왔던 보수 세력과 무관심으로 사실상 관광이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거제 관광을 산업 수준으로 격상시켜 조선산업과 함께 거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키워내겠습니다. 선거철이면 수십 년 동안 단골맨으로 등장했던 서부 경남 KTX가 문재인 정부를 예타면제로 철길이 열렸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은 서부 경남 KTX와 함께 불경 경제 지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기에 마산 장목, 거제 한산도 통영을 연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거제 관광산업 지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를 통해 장목구산 통합관광단지, 사곡해양 복합관광단지, 국립난대 수목원 남부관광단지, 거제 한산도 통합관광단지를 엮어내는 거제 관광산업의 대동맥의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경제성장은 반드시 시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연결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보도록 하죠.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질문 시간 1분 정도 하시고요. 또 답변도 요점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일준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8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우조선 특혜 매각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특혜 매각요. 그 설치도면 자꾸 특혜 매각, 특혜 매각 하는데 특혜가 있었으면은 국회 가서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문 후보님께서 정말 답변을 애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거제 경실련이라든지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그 질의서의 답변도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실련 질의서에서는 대우조선 매각계획 전면 중단한다에 찬성을 했습니다. 특혜 매각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 질의서에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기타 의견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면 백지화는 구호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찬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반대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대우 특혜 매각을 어쩔 수 없이 찬성할 수밖에 없다. 그 뒤에 좀 더 열심히 해서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자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후보님 이 자리에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잠깐 질문하는 예. 겁니다. 이게 특혜라고 하는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요. 특혜라는 용어를 갖다가 바로잡는 것은 야당목입니다. 야당이 야당다워야죠. 야당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죠. 그럼 야당이 제가 무능입니까? 후보님 찬성 반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특혜에 대한 예. 말씀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특혜에 대한 말씀하니까. 그래서 그걸 예, 예. 반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은 특혜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특혜를 잡을 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무능한 야당입니까? 후보님의 말 못할 그런 입장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자, 그럼 다시 이상 한번 그 문제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넘어가시렵니까? 예. 그 제가 정확히 하나 더 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시죠. 네, 예. 우리 후보님 그 공약 중에서 4공만에 해양 휴양 관광 단지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네? 위치가. 과거에 우리 거제에 시장을 하신 분이 김한겸 시장이 계셨죠. 김한겸. 네. 자료를 보니까 김한겸 시장께서도 사공만에 해양 관광 단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사진을 지금 그런 그러면은 것을 사공 요트 있는 거기 말씀이십니까? 아마 그 일대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사고 국가 산다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사고 국가 산다는 제가 2018년도에 시장 예비 후보 선거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민주당에 나서신 분들이 다 전면 보류였습니다. 보류. 예, 네, 보류한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약 네. 150만 평 네.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장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사곡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사곡이 아니고 장소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곡은 아니고 사곡이 맞고 나는 건 사곡은 해양 휴양 관광단지 만들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곡은 맞고 아니면 거제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남에는 해수욕장이 28개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가 거제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저는 우리 거제에 사곡만 빼고도 15군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우리 고현이라든지 옥포라든지 아주라든지 장성포 도심에서 해수욕장까지 가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길어야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15곳 어디든지
해양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꼭 사곡만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는 어디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적합한 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곡만을 매립을 해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땅 장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미래의 아름다운 이 땅을 그대로 보존해주면서 그 속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야말로 지상낙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곡만의 해양 휴양 관광단지를 했고요. 이 자체가 설준 후보님은 요즘은 이제 해수욕장 이런 걸 갖다가 해양 관광단지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건 일부고요. 훨씬 더 시대 흐름에 맞는 휴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감들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네. 조선산업 클러스터도 우리 거제가 전체가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그러면은 사곡만은 안 되고 150만 평 어마어마한 면적인데요. 어디에 하신다 말씀입니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0만 평에 대해서 특구를 지적하신다고 하는데 특구가 가능합니까? 아니, 제가 한번 지금 후보님 공약입니다. 후보님 공약이 그렇게 아니, 되었어요. 제가 저는 여쭤보는 이제 겁니다. 조금 전에 거기다가 특구청을 갖다가 만들고 한다 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특구청이 아니고 예.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 그건 나중에 예. 여쭤보시면 제가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150만 평을 이용해서 거기를 해양관광 휴양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없는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50만 평이라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후보 측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런 조금 오류가 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혹시 이 건물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저 텔레 저기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이게 눈이 그다지 가까이 이쪽으로 한번. 후보님 말씀해... 공작 중에 네. 한국어촌의한공단을 우리 거제에 유치를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네. 이 혹시 본사면 이게 본사입니다. 본사. 네, 예. 본사 중에 이 건물은 크게 보이지만 이 두 개 층수입니다. 두 개 층. 여기 상주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출장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인력은 얼마 안 됩니다. 예. 어촌의한공단이 전체 인원이 3개 지사, 4개 사무소 포함해가지고 250명에 불과합니다. 본사 인력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상모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8분 동안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준 후보님께서 사곡만의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준하는 지구를 선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거제에다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놓는다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거제 대우 삼성 또 우리 석유 비축규지 또 한내모사 산업단지 또 성내공단 오비 산업단지 해서 자체적으로 거제 자체적으로 네,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2018년도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체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십니까? 네. 압니다. 왜 해체된지 아십니까? 통합이 됐죠. 통합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2004년도에서 2019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제가 지금 투자액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7억 불이고요. 약 우리 돈을 치면 2천억 수준에 달합니다. 매년 200억 수준입니다. 지금 사곡 산단
사국 산단을 국가단지로 만들겠다고 한 부분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대우 삼성에서 투입된 부분도 빼가고 있는데 여기를 어떤 수로 한다는 거죠? 지금 법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2019년도에 12월 27일 날 제11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과거에는 선지정 후 투자 수요를 발굴했는데 지금은 선투자 후 지정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돈을 받아서 외자 유치를 할 것에 대해서 온 곳에 땅을 파고 매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땅들이 있는데 전부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어렵고 한데 어떤 수로 이게 되죠? 그걸 채웠는데 정치가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 유권자들이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때만 되면 또 때가 됐구나. 난수표, 난공약, 망mon에 또 뿌리는구나. 이것 때문에 뭐 선량한 저 같은 사람도 욕 듣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 욕 듣지 않기 위해서 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좀 공약을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사고 국가산단은 제가 그제 시장 출마할 때 저 공약이었기도 하고 지금 민주당 그때 당시 후보 지금 시장님으로 계시는 분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분은 LH에서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저는 실수요자 입장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발을 빼버리니까 아예 지금 답보 상태였습니다. 저는 왜 사국 국가산단과 경제자유구역청을 추진하느냐 하면 우리 거제 조선산업이 40년간 우리 거제를 먹이 살리고 IMF 때는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주세요. 네. 정말 지금 우리 조선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계속 앞으로 40년간 계속 조선산업이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국 국가산단을 추진을 해서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좀 예. 이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으니 사전에 대비하자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말로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 투자가 되지 않고 땅이 비어 있고 허가가 취소되고 이런 판국에 새롭게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겠다. 이미 우리가 거제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갖다가 삼자부에 지구를 지정해달라고 5개를 했죠. 혹시 아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를 작년에 했는데 여기는 타당성이 없고 이 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거제시청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이거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 지난 부분처럼 대우와 삼성에서 돈 1,000만 원씩 대고 구성을 맞추겠습니까? 외부에서 자본들 얼마씩 가져가지고 자본을 끄집어 모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미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사국 지역을 보전하고 해양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이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타운, 해양헬스케어, 항로화 빌리지, 그리고 해양벤처사업 및 해양복합사업, 양성복합 아카데미, 사모터 ICT 이런 등등을 해서 우리가 거제가 보다 더 행복하게 친환경적인 자연을 지키면서 인간과 친숙하게 미래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새롭게 금을 높이고 파헤치고 한다고 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간과 자연이 친숙하고 우리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최대한의 많이 활용하고 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은 나중에 저하고 따로 만나서 조용히 앞으로 거제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게 과연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 공약 건조하는 시간인데 저기 문 후보님 공약 설명하니까 제가 웃음이 나네요. 그 공약은요, 실효성이 우리 없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보시니까 네. 제가 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 주도 질문입니다. 그렇죠. 아니 공작 검증이니까 주도권이 아니고 공작 검증이니까 제가 8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걸 물었으면 제가 답변 좀 들으셔야죠. 아니요. 서일준 후보님의 공약을 좀 점검, 그래. 검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서일준 후보님께서 공약을 보면요, 우리 좀 대단한 죄송한 용어인데, 이장님으로 출마를 하신 건지, 아니면 시장으로 출마하신 건지,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40여 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 거기 보면은, 라이트 설치, 동네와 동네의 조그만 골목길 포장 사업, 지역의 이런 문제들은 지역에서 시도원들이, 도의원까지 아닙니다. 시의원들이 우리 동장님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보고 거제의 큰 비전을 보고 어떤 것을 제도화할 것인가, 길을 만들어낸다든가 앞으로의 가덕신공항이라든가 KTX 역사가 통해서 거제를 어떻게 큰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해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지역 혈안에 대한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첫 번째, 이 공통질문 주제는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산림청은 전남 완도와 거제시 동구면 구천리 일원을 국립 난대수목원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거제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상모 후보입니다. 거제 난대수목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유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유치되고 나서 어떻게 많은 관광객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느냐가 또 다른 관건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반드시 이 문제는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나 아니면 정무위원회에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심도 있게 우리 거제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제대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하려면은 도로 문제가 완비돼야 됩니다. 거제는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오지만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짜증나고 돌아오는데 짜증나고 조금 머무를 때 힐링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 문제와 KTX 역사 문제가 완비가 되면은 저는 10월경 되면은 가덕신공항 문제가 아마 국가은행발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발표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제가 안고 있는 이 도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야당 국회의원 초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집권 여당 후보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집권 여당의 큰 힘을 믿고 그 도움으로 거제의 도로 문제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이 도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관광 문제 그리고 우리 거제 시민들이 불편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는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상모가 4월 15일 날 당선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어서 서일준 후보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난대수목원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유치 기례대에도 저도 몇 번 우리 시민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유치가 되어서 유치만 할 게 아니고 안에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정원, 만병초원, 암석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제 많은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대수목원이 마치 거제를 구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목원으로 알려진 국립수목원은 우리 거제에 유치할 수목원은 200헥타르인데 비해 5배 이상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37만 명이 다녀갔고 입장료 수입은 2억 3천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난대수목원은 반드시 유치해야 되되 너무 과대 포장은 안 된다. 냉정하게 바라볼 시각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작년에 정말 우리 거제의 큰 사건이었던 대우조선 매각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여서 그 프랑카드도 좀 많이 붙이고 시민의 마음을 결집시켜야 되는데 대우조선 매각을 희석시키려고 하는지 난대수목원의 모든 플랜카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정성이 대우조선 특혜 매각에 투입됐다면 지금쯤 아마도 대우조선 특혜 매각은 중단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의제는 도농 간 교육 복지 등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거제시는 9개 면과 9개의 동으로 구성된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화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면 지역의 개발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내 도농 간 교육, 복지 등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일준 후보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거제도 도시와 농촌, 동과 면 지역의 격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인데요. 면에는 남부면을 빼고 국외면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총 중학교 학생이 787명, 평균 87.4명입니다. 하지만 동은 10개 지역에 6,809명이 학생이 있습니다. 평균 681명입니다. 동이 우리 면보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8.7배나 많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농 간 우리 격차를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등, 둔덕, 거제 지역은 사고 국가산단 배후 도시로서 반드시 고형과 장평, 아주 같은 그런 배후 도시, 새로운 도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운, 동부, 남부 지역은 사계절, 해양관광, 레퍼트 복합지구로 추진을 해서 정말 살기 좋은 휴양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남은 연초, 하청, 장복 지역은 부산과의 관문으로서 동남권 U자형 교통체계 허브 도시로서 성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이 추진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 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서일주는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상무 후보님 2분 시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도농 간의 격차는 정말 심각합니다. 서울과 중소도시 그리고 읍과 면, 특히 이제 거제는 면동 간의 차이가 이렇게 심하죠. 제가 다녔던 거제 초등학교가 당시에 제가 다녔을 때는 한 1,800명 정도가 학생을 수가 됐습니다. 오늘날 거제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2개 반이 있는데 한 반에 20명에서 전체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1,800명의 학생을 있던 곳이 지금은 200명으로 줄어들었죠. 이게 바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불균형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교육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이, 어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해서, 보전에 대해서 지원책이 정부에서 대폭 강화돼야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절대적으로 EBS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교육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사교육이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연수를 강화해서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시대에 맞는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정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간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필요한 게 문화입니다. 조금 전에 돈으로 치부하는 이 난대 수목원 문제를 돈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있음으로 해서 문화적인 혜택으로 보이지 않는 재산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농을 살릴 수 있는 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문상모 후보입니다. 마무리 질문입니까? 네, 마무리 지지 발언 유권자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정치인 토론 듣기 참으로 지루하셨죠. 하지만 문상모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밝은 표준이 되실 겁니다. 거제는 노동자가 발전시킨 도시입니다. 농민들의 피땀과 조선 노동자들의 불굴의 의지로 일군 도시입니다. 거제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부패한 관료들의 탁상 행정과 보신주의로 나락에 빠졌습니다. 이 땡땡, 윤 땡땡 이런 사람들을 또 믿으시겠습니까? 현장을 모르고 펜대만 굴리던 사람들이 권력에 취해서 돈과 비리에 얼룩졌습니다. 문상모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제를 되찾겠습니다. 문상모를 지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일준 후보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양대 조선소가 살아야 거제가 삽니다.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위기에 빠진 양대 조선소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3년 전 대우조선을 살리겠다는 그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특혜 매각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혜 매각은 안 된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지만 만나주었습니까? 외면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와서 또 조선소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쏙지 않아야 합니다. 저 서일주는 대우조선 특혜 매각 중단과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위기에 빠진 거제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저 서일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했습니다. 거제시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토론회 초청회 후보자인 기호 10번 무소속 김혜연 후보,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 기호 9번 무소속 염용화 후보, 기호 7번 우리공화당 박재행 후보의 방송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